화면 공유할게요. 공유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녕. 공유됐나요? 됐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죠. 초청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명단 작성까지 끝내고 나면 실제 이제 사업 현장으로 뛰어드는 실행의 단계를 초청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을 스폰서와의 상담 후에 만나게 되는데요. 초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왜 안 넘겨지지? 잠깐. 네네. 깜짝 놀랐네. 네, 첫 번째는 정체를 드러내고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 콜드 컨택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웜 컨택이라고 해서요.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 지인, 친구,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접촉을 의미해요. 세 번째 콜드 컨택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반응이 냉정해요. 차갑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이미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리더이신 분들 있죠? 네.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서 또 믿고 따르는 분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혹은 또 이 사업에 자신이 있어서 또 용감해요.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 방법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세일즈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우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됩니다. 제품이든 사업이든 상관이 없고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선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빠른 시간에 지인에게 나의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가 나한테 뭘 팔려고 하나? 얘가 나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피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빠르게 거절을 당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거절한 사람들은 혹시 내가 유산화로 성공할까 봐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상황을 안 본 척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궁금하게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이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SNS에 나의 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그리고 행복한 모습, 나아진 모습을 업데이트 하시고요. 나의 지인들이 스스로 나를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품 먹고 다이어트에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화장품도 잘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꿀광 피부 된 피부도 올려주시고요. 회사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을 간 것도 올려주시고, 승급한 것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올려주시다 보면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야, 얘 진짜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잘 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랑 별 차이 없던 앤데, 아닌데 내가 더 잘 나갔던 앤데? 막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요. 이런 불안을 하게 되면서 먼저 상대가 연락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먼저 비즈니스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오히려 상대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기시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핫버튼이 파악된 사람,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합니다. 핫버튼을 파악하는 방법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FORMC라는 적격성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Y를 갖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맞게 유사나의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Y가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의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 방법은 확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FORMC에 대한 질문 한번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핫버튼은 이제 초청의 과정에서 이제 핫버튼이 이제 전화로 접근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이제 들어볼게요. 초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이제 겁니다. B는 저예요. 안녕, 나 태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보통 그럼 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실 건데요.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격성 질문을 하시면 돼요. FORMC라고 해서 꼭 순서대로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을 보고요. 이 사람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을 법한 것이, 이 사람의 궁금한 것이 먼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이 말을 좀 집중해 보세요. 하는 일 잘 되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쵸? 질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너 하는 일 어렵다며? 요새 장사 잘 안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살만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 걱정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걸 하시면요.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거에 따라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빨간색 글씨 봐보세요. 경기가 나쁘다고 하죠.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 이제 조급해지시기 시작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더 깊게 질문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파악이 끝났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바로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보를 얻어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폰서님께 이 상황을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함께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짜면 됩니다. 적격성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핫버튼을 찾게 되실 거고요. 핫버튼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눌러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핫버튼을 여러분 찾아내셨으면 초청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콜드 컨택인데요. 이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오늘 보고 말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사나 비즈니스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우선 짓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칭찬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사업을 전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시면, 전달하시고 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진행 방식이에요. 제가 돈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별개로 추가 소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안내지를 주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네면 경계를 하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춥다, 차갑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걸기 때문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콜드 컨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당장에 누구를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고 비즈니스하는 모습으로 다니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후 이제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콜드 컨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명단이 없을 때 명단을 만들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청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대화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대화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경청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쌓여 있게 보면은요, 지인을 만나는 것이 만남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어느 타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들어가 줘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땐가? 저땐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남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이 만남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쓸데없는 데 쏟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이거를 못 느끼느냐? 아니에요. 너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얘가 내 말에 집중도 못하고, 막 눈빛과 이게 초점이 막 흔들리고, 얘 지금 뭐 하는 건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찜찜한 상태에서 계속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유산화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핫버튼도 찾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들어야지 이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유산화를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날 때니 유산화가 어떤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자꾸 내가 뭔가, 대답 잘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긴장하게 되면요. 이 페이스가 말리게 돼요. 왜냐면 이제 두렵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막 긴장해서 다 잊어버리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대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아는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야?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막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상대의 얘기를 통해서, 이 상대가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음, 진짜 별로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좀 알려줘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되세요. 그럼 만날 때 떤 이제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서 이렇게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돈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쵸? 우리 신랑 너무 잘 벌어와. 막, 그리고 나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어. 나 너무 건강하잖아.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얘는 뭐야? 리즈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는 사람은 더 누리고 싶어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한다고 해요. 또 신랑이 너무 돈 잘 벌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바쁜 사람들은요. 신랑이 이제 권리 수익으로 돈 버는 거 아닌 이상은 엄청 바쁘겠죠. 그렇죠? 그럼 나랑 이 시간을 별로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뭔가 외롭고 또 사람들이 그립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겉마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초청을 하실 때 거절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이유로 유산화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이 스토리죠. 할래?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러한 이유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 안 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구나. 그게 또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넌 어때?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요. 사실 거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거절의 멘트를 들을 상황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이유로 한다라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초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절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제 거절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멘탈도 흔들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유산화를 할 수는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유산화를 하겠습니까? 나의 지인들이 내가 하자고 해서 유산화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또 유산화를 거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로 해석한다면 한 명, 또 지금이 그 어떠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여기 호스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호스트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아 리더님도 사실 제 파트너이시고, 처음에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잘할 거야, 막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를, 처음에 이제 거절은 했지만, 상처받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2년 후에 우리 유나 리더님이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저와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저를 유산화보다 더 잘하는 파트너가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지금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거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건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을 이제 계속 하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멋지게 아름답게 변하셔야 돼요. 네, 또 건강해 주셔야 되고요. 소득도 한번 늘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하시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당도 막 많이 받아서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요, 매주 매주 수당 받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뭐, 얘는 나가서 뭐, 특별히 회사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 수당을 받네? 그러면서, 나 수당 받았잖아. 내가 이거 수당 받은 걸로, 밥 살게. 뭐 커피 살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히 힘들게 하지 않는데 뭔가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거절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비즈니스 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막 거절 당하면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한 이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5만 원짜리 딱 꺼내서 여러분, 제가 이거 5만 원 드릴게요. 가지실래요? 이러면 다, 저 가질래요? 이러시겠죠. 그쵸? 그럼 제가 근데 이 5만 원을 쫙 구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겨진 5만 원 어디다 써? 이러면서 안 가지실 거예요? 아니죠. 네. 이렇게 쫙쫙 펴서 쓰면 되지 하면서,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래도요? 하면서 이렇게 쫙 찢었어요. 그래도 안 가지실 거예요? 받겠죠. 그쵸? 붙여서 쓰면 되지. 네, 맞아요. 구겨졌다고, 찢어졌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유산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 유산화의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유산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전달하시고 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태결이었습니다.